그러니까 이 다음 주 이제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오늘 관객분들 만나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들었습니다. 자, 일단 좀 소감이 어떠신지 이선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지금 앞에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 두 개가 켜져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는 못하지만 오늘 우리 또 이동진님이 또 웬만한 작품이 아니면 이런 라이브 쪽을 잘 안 하세요. 간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유익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뭐 한 10여 년 전부터 김인석 씨께서 감독으로 데뷔하는 날에 손꼽아 기다려온 사람이었고요. 그런 기대를 갖고 봤는데 기대보다도 심지어는 더 좋아서 오늘을 굉장히 기다려왔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 이 영화에 대한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을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화에 이제 저는 첫 대사가 어떤 대사가 나올까 이런 걸 항상 신경 써서 보는 편인데 이 영화의 첫 대사가 사실은 주리가 이 식당에 회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넘겨다보는데 그 안에 들려 나오는 소리가 사실상 영화의 첫 대사입니다. 들려 나오는 제가 들었던 첫 번째 대사가 뭔가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라는 대사가 첫 대사거든요. 야, 이 영화는 감독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최선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자, 그 배우로서는 오랜 세월 저희 관객들에게 정말 많은 좋은 영화들을 선물해 주셨는데 이 감독으로서 첫 번째 자리에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네, 저는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연극 연출도 했었던 사람이고 연극 대본도 이렇게 쓰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늦기 전에 영화 연출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딱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미성년은 제가 첫 연출 작품으로 선택을 한 이유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적절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와 캐릭터, 순전히 연기만 가지고 끌고 가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선보이게 됐고 지금은 뭐 많이 설레이고 떨리기도 하고 복잡 미묘한 심정입니다. 네. 네, 저는 오랜 세월 김인석 씨를 여러 차례 뵀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벌벌 떠시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봐서 제가 정이 안 될 정도이네요. 자, 캐릭터 맛있지. 네. 그쪽에 대원으로 지금 나와서 계시는데 끌어안고 싶은 마음. 네, 그쪽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셨으니까. 자, 이제 영화 속에서 연기 역할을 맡으셔서 너무나 좋은 연기를 해주셨던 염정아 씨께 소감 말씀 여쭙겠습니다. 요즘 뭐 한 17전성기 정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조금 잘못된 해석을 해서 이 연기를 하면 감독님이 저 속을 다 뚫어보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날 굉장히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적응하시고 나면 이제 신인 감독으로서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좀 걸리는 부분 같은 걸 없으셨어요? 자, 천하의 김인석 선배이시지만 예를 들면 감독이 되니까 신인은 신인이구나 뭐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그런 거는 없었고요. 제가 그냥 저는 같이 두 작품을 했었는데 그 전에 같이 연기한 적이 없어요. 붙는 씬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막연히 그냥 스크린으로 봤던 김윤석 선배님의 이미지는 굉장히 좀 마초적이고 그 카리스마가 너무 넘치시고 이러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다정하시고 세심하게 모든 걸 신경 써주시고 소녀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현장이 정말 우리 여자 배우들만 4명이 있었는데 같은 동성끼리 촬영하는 것처럼 편안했다고 할까요? 윤석이 언니 좋으시겠어요? 진짜 이게 배우 감독으로서의 장점을 많이 얘기해 주시고 언제나 이렇게 현장이 편안하고 배려해 주셨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베테랑 배우분들이 정말 신인 감독을 잘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신인 또 배우 주희와 유나는 또 신인 배우들이잖아요.
같은 시민으로서도 그 동료애를 느끼면서 정말 행복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가 어제 사실상 이제 공식적인 처음 뚜껑을 열었습니다. 기자 언론 시사회를 어제 열었고요. 그리고 저녁에 VIP 시사회를 통해서 낮에는 이제 영화 전문가들, 그리고 저녁에는 감독님의 선배 후배들 또 수많은 동료 배우들이나 감독님들 많이 와서 보시고 또 자리를 가시셨던 걸로 들었는데요. 끝나고 나서 그럼 감독님들하고도 이렇게 자리를 가시셨겠네요. 네.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일단 가장 인상적인 멘트를 날린 사람은 남한산성 수상한 그녀를 감독한 황동혁 감독님인데요. 감독님은 이런 예상을 하고 오셨대요. 전혀 이 내용도 모르고 오셨는데 아주 자기적인 아트 무비로 나를 괴롭힐 거니까 참고 가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알 수 없는 철학의 그 아트 무비로 근데 영화가 그렇지 않은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이 사람이 좀 너무 고매하게 생각하고 있나. 그게 제 기억이 나시군요. 근데 저도 약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인석 씨가 사실 언젠가는 감독을 하실 것이다,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저도 다른 감독님들을 만났을 때 인터뷰를 할 때 배우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감독하면 가장 잘하실 것 같으세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다 김인석 감독님을 이야기해 주셨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동안 그 연기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면정학 같은 한국 영화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악역하시기도 하고 또 뭐 수많은 어떤 그 강한 캐릭터를 연기하셔서 사실 전 영화가 카리스마 넘칠 줄 알았거든요. 그때 어떻게 보면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다정하고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한편으로는 귀엽고 웃기고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뭉클하게 만들어주는 영화를 만드신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첫 번째, 더군다나 데뷔작을 만드신다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텐데 이걸 내가 감독 데뷔작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처음 생각하셨던 마음이 있으셨다면요? 제가 2014년도 겨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연극 원작인데요. 그게 정식으로 공연된 건 아니고요. 젊은 연극인들이 이제 모여서 창작 희곡 발표회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젊은 연출가, 젊은 배우, 젊은 작가들이 모여서 하루에 한 4번 정도 공연, 그러니까 공연 시간은 한 50분 정도, 무대 세트도 없고 거의 그냥 배우들이 대본을 외워서 시연하는 정도의 공연이었는데 제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중에 한 작품을 보게 됐는데 그것이 미성년이었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서 저는 되게 저의 어떤 그 캐릭터, 연기하는 캐릭터와 달리 그걸 보면서 이거야말로 내가 첫 번째 연출작으로 가장 어울리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믿지 않으시겠지? 이 영화의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가장 이건 진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뭐 감정이라든지 순간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거였습니까? 제가 어떤 목마름이 있었어요. 어떤 목마름이 있었는가 하면 정말 옆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중견 여성 배우분들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은 신인 감독의 패기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샤를리즈 테론, 할베리, 나오미 와츠랑 이런 조디 포스터 이런 배우분들이 이제 모델 출신들도 계시고 또 아역 배우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중견이 되면서 아주 비주얼 배우라는 이런 느낌을 아예 일갈해버릴 정도로 너무나 멋있게 아카데미 연기상을 다 휩쓸었잖아요. 몬스터볼, 그다음에 디 아워스인가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만 주면 우리 배우들은 해낼 수 있는데 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잠깐 좀 더 들어가자면 직업을 설명하는 시간과 캐릭터를 설명하는 시간들에 너무 낭비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개인 속으로 들어가는 정말 연기를
선보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야심차게 노리는 장면들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염정아 씨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배역이 처음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이런 캐릭터를 많이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행될수록 그렇지 않게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이야기를 영주라는 캐릭터 입장에서 본다면 영주의 성장 영화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뒤늦은 성장 영화. 네, 이 배역이 처음에 왔을 때 시나리오를 보시고 또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떤 면에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셨습니까? 설정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설정의 인물, 놓여 있는 인물인데요. 그 인물의 심리를 그려나가는 그 이야기가 너무 새로웠고요. 연기를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겁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리고 실제 연기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그런데 지금 감독님께서 워낙 많은 부분을 정말로 끌어주셨고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신 모습이 이제 감독님과 제가 이제 만들어낸 영주인데 감독님도 영주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잘 그려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중국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도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끌도자에다 연기연자를 써서 결국은 감독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배우가 호흡하는 것이다라는 뜻일 텐데 더군다나 이제 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이 영화를 보면 저는 가장 좋은 것들이 워낙 뛰어난 배우들이기도 하지만 그 배우들이 각각도 좋지만 나와서 더 그 앙상블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들을 연기하실 때 감독이기도 하면서 또 동료 연기자이기도 한 김윤석 감독님께 적극적으로 아마 소통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장면 한번 예를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극 중에서 대원과 영주가 만나는 씬이 있어요. 무릎 꿇고 있다가 머리 했어? 뭐 이런 그 씬인데 그 씬이 가만히 보시면 한 컷이에요. 그 정도로. 예. 한 컷으로 찍었는데 저희가 그때 테이크를 몇 번 했죠?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7번이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점점 잘 잡아 나갔던 것 같아요. 맞추면서. 예. 그때 경험이 저는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고요. 감독님하고 그전에도 연기를 같이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배우일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날 많은 걸 느꼈습니다. 네. 그 장면 기억 너무 잘 나시겠어요? 찍으셨을 때. 네, 그게 이제 핸델헤드라고 하는데 이제 로닌이라는 어떤 그 기계 스타디캠하고 핸델헤드 사이 정도의 어떤 그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 기계로 이제 그 촬영 감독이 이걸 들고 찍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장면은 촬영 감독하고 이건 원신 원테이크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 보시면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명이 어둡잖아요. 조명이 어두우면 포커스가 잘 나가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커튼을 팍 치면 빛이 또 팍 들어오고 이런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실수를 많이 왜냐면 원신 원테이크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찍었는데 그것도 이게 계속 배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게 영주를 따라가다가 영주를 가리면 또 답답하니까 계속 그런 미묘한 조절들이 필요했던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력을 요구하는 장면이었는데 사실 여기 뭐 얘기해도 되는 거지. 엑스 욕이야 사랑이야라고 묻는 대사가 있어요. 그렇게 없으면 네. 그거 괜찮은가요? 어려운가요 그게? 씨가 수줍음이 많으셔서 아직 미성년이신 것 같아요. 네, 그 대사를 제가 썼어요. 써서 다 보여주니까 염전아 씨가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성욕을 욕정으로 바꿀까요? 이렇게. 대사가 너무 직접적이어서 이거를 말로 뱉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거거든요. 영주가 네 식으로 얘기해줄게. 성욕이야 사랑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네는 이걸 구분 짓는 인간들이잖아. 뭐였어 너? 이렇게 탁 묻는 거였는데 저는 회심의 쾌적
세제를 부르면서 이걸 쓸 때 이거 다 이거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게? 근데 너무나 시원하게 이 큰 눈망울로 딱 저를 찔러볼 때, 그리고 제가 세 번째인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안기려고 하는데 이게 뿌리치잖아요. 그건 즉흥이었어요. 안겨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장면들이 되게 기억에 남고 되게 기분 좋은 하나 건졌다 이런 느낌. 그래서 아마 관객 때 처음부터까지 이 영화를 즐겁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저희가 사전에 뽑은 이 영화 속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을 위주로 해서 하나씩 화면에 띄우면서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김인석 감독님께서 감독도 하시고 이제 주연도 하셨는데 어떻게 연기를 그럼 하실까 그런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요소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 영화의 연기들이 너무 다들 좋은데 이 영화 속에서 연기가 제일 좋은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 김인석 씨가 나오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김인석 씨처럼 이렇게 탁월하신 배우가 한두 장면에서 뛰어난 연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을 텐데 이 영화에서 배우는 심지어는 배우로 연기할 때까지 감독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야기의 사실은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 대원인데 영화 속에서 대원은 철저하게 과로가 쳐져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사랑하다 어떻게 임신이 됐는지 저차도 저대로 나오지 않고 그리고 또 이 인물은 무엇보다도 현재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같고 무조건 문제를 피해서 지방으로 회피해서 다니게 되고 심지어는 맞게 되어서 일종의 징벌을 당하는 순간조차 이 이야기는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맞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김인석 씨가 맡았던 이 대원이라는 인물은 이 나머지 내 인물들에 대한 사실상 캐릭터라기보다는 이야기의 환경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너무 훌륭하게 연기도 잘해주시고 캐릭터를 또 연출을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대원이라는 인물을 연출하시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또 감독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대원 저 이름 짓는 걸 되게 좀 신경 써서 짓는 편이거든요. 대원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군부대 혹은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이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대원이라고 지어서 이 대원은 익명성을 좀 띠기를 바랬어요. 고유명사라기보다는. 그리고 이 대원의 행동이 대원의 내 인물은 그 개인으로 들어가지만 저는 이 친구의 개인으로 들어갈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그런 매력도 못 느꼈고 다만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 이 네 명의 배우들이 어떤 그 판을 짜주는 역할을 했으면 싶었고 잘 보면 그 주리한테 이렇게 밟히는 그것도 참 은유적인 장면인데 그때 얼굴 외에 대부분의 얼굴들이 다 옆에서나 대부분 뒤나 클로즈 장면이 거의 없고요. 그런 병풍 역할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다른 배우들에게 맡기고 싶었는데 이렇게 비호감의 캐릭터인데다가 카메라도 잘 비춰주는 역할을 맡기면 정말 야단맞을 것 같더라고요, 배우들한테.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이 인물에게 좀 이 인물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대사는 계속 이 사람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자꾸 그 나이 동안 살았는데 아직도 생각할 시간이 남았는데 계속 위기와의 마지막 전화에도 지금은 우리가 힘들겠지만 서로가 좀 생각할 시간이 좀 친구한테 가서도 생각할 시간이 뭘 정리할 거든 회복의 정리를 이렇게 계속 저는 그런 것에 이 사람의 캐릭터를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장면들을 또 한 장면씩 보면서 영화의 이야기를 더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이제 많이 찍으셨을 것 같은데 사진 촬영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장면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장면. 네, 이제 옥상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인물들이 이제 영화에서 옥상에서 만나게 되면 무조건 갈등이 크게 달하게 되는 상황인 건데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영화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대원 때문에
두 여자의 두 쌍이 서로 이제 만나게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어른들이 극중에 등장하는 이제 김소진 씨 그리고 또 염정아 씨가 만나는 데는 두 인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난감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정작 아이들이 두 아이는 처음 만나서 옥상에서 저렇게 싸우지만 이 이야기를 사실상 풀어가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에서 사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멀리 있고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두 아이가 정작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면서 직접 행동하는 아이들로 그려졌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원은 사실은 좀 더 생각해보자라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두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짜겠다라고 생각하신 감독님의 어떤 생각 같은 걸 여쭤보게 됩니다. 그 연극할 때 이 장면이 첫 장면이었어요. 네, 연극할 때는 이게 첫 장면이었고 심지어 주리가 남자였어요. 남녀공학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원작자 우리 이보람 작가님한테 이게 남학생 여학생이 되니까 주제랑 약간 다른 좀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겠다. 나는 두 사람이 여학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작가가 원래 여학생 2명이었는데 배우가 모자라서 그게 현실입니다. 예, 연극을 하는 젊은 친구들의 현실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배우가 많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남자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잘 됐다. 그럼 하자 얘기했는데 저는 이 장면이 사실은 오디션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으로 오디션을 봤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위해서 촬영 감독이 결국 그 로닌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핸드헬드 그 장비로 많은 장면을 찍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도 이 장면이었어요.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예, 그만큼 이 장면은 이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랑은 전혀 다른 어떤 톤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분출되기를 바랬거든요. 수십 번 했는데 대사들이 저는 정말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치는 대사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탁탁 뱉어내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이 영화 이 영화가 이렇게 가는구나. 별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가는구나. 앞으로도 이런 문법으로 영화를 봐야 되겠구나라는 좀 이게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두 배역을 맡게 된 박세진 씨 그리고 또 김혜준 씨 두 어떤 신인 배우들을 새롭게 발견한 그런 영화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두 배우랑 극 중에서 각각 한 명은 이제 딸로 계속 나와왔고요. 또 한 명은 또 딸이 아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장면에서 만나서 둘이서 예화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염정아 씨 같이 이렇게 연기하시면서 어떠셨는지 특히 이 두 상대적으로 신인 배우들하고 두 아이들은 현장에서 만난 두 아이들은 이미 줄이고 이미 역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유나였어요. 유나가 또 울렸잖아요. 유나가 저를 울렸죠. 예. 그래서 오히려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예. 정말 미리 감독님하고 연습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리허설이라든지 오디션 형태로 이 친구들은 저랑 한 크래키나기 한 2달 전부터 같이 밥 먹고 계속 제가 밥을 샀죠. 삼계탕 먹고 싶다면 삼계탕 사주고 삼겹살 사주고 두 분은 또 이제 연극영화 학생들이에요. 3, 4학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소주도 한잔 할 수 있는 거죠. 한잔 하면서 이렇게 그때는 감독이 아니라 그냥 먼저 연기 선배로서 같이 막 어울리면서 계속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부담스러우면 경직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네, 영화는 사실 5명 캐릭터 중에 3사람은 실제 나이가 성년이고 이제 2사람은 극 중에서 미성년인데 정작 캐릭터의 성격은 2사람은 성년이고 나머지 3이 미성년 같은 그래서 영화가 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제목에도 담겨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면인데요. 이제 처음에는 처음 사실은 이 염정아 씨가 나오는 장면을 보고 우리 저 인물 원래 아는 인물이잖아, 아는 스타일의 인물이잖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장면에서부터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빨리 나갔지만 아빠를 놓치게 된 딸에게 주먹밥 먹으라고 이제 갖다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주고 나서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돌아가는데 보면 이미 맨발이었고요.
또 이제 흥미로운 것은 옆에 지나가는 이웃이 인사를 굉장히 놀라면서 맨발이니까 인사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인사하고 지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20년간 어떻게 남편과 살아왔고 어떤 엄마로 살아왔는지를 다 알 것 같은 굉장히 좋은 디테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장면을 연기하실 때 염정아 씨의 마음 같은 거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감독님한테 수차례 여쭤봤던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인지. 네, 그때 정리해 주신 건 네, 저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인 장면이고요. 이 장면이 많은 것을 한쪽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뿐더러 영주의 캐릭터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주리가 완전 취급자에서 사정우 씨와 제가 벌이는 액션을 능가할 만큼의 액션을 하는 동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저 엄마의 저 맨발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주리가 분노가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밥을 먹고 힘을 내고 저거를 오늘 실제로 주먹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약 빠진 오미트가 아니고 이제 편집에서 뺀 장면이 뭐냐면 밤을 하얗게 새는 모습이 있어요. 찍어놓은 게 있어요. 영주가 정말 밤을 하얗게 새는 느낌의 조명을 아주 푸르스름한 조명에 이렇게 눈을 뜨고 가만히 있는 장면을 찍었는데 그게 안 들어가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 맨발 하나로 이 사람이 모든 게 다 느껴지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쓰레기 버리려고 나오시는 주민 이제 할머니가 인사하는데 그 큐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 큐를 이제 연출부가 줘야 되는데 이날이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얼음이 얼어 있잖아요. 바닥에 얼음이 얼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맨발도 맨발이지만 아예 외투를 입고 겉옷을 입지 않고 그 옷 그대로 튀어나온 거거든요. 큐를 잘못 줘가지고 아주머니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완전 날라서 달려갔죠.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찍었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장면. 찍을 때 너무 추워서 오늘은 맨발로 연기하셨고. 네, 근데 되게 추웠는데 감독님이 너무 그런 것들을 배려를 해주시니까 저는 그게 더 불편한 거예요. 왠지 내면 안 되겠구나. 네, 쟤네도 혼날 텐데 어디까지. 이게 아주 요령이 좋은 거였어요. 불쌍하게 보여서 감독님이죠. 자, 다음 장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명장면이었는데요. 네, 이 장면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죠? 저는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대사만 하는데 어떻게 다 저렇게 웃길까 하면서 이정은 씨가 맡아서 저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5배우들이 아주 단단한 연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한 역할을 한 장면씩 맡아서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 같은 이 장면에서 이제 이정은 씨나 그다음에 아빠 역으로 나왔던 이희준 씨나 그다음에 또 김희원 씨나 이런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캐스팅하시게 되셨고 오래나마 인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또 이런 방식으로 이분들이 연기를 정말 그야말로 날개를 이렇게 뻗어서 비행을 하듯이 멋진 연기들을 능숙하게 하셨는데 감독님 마음은 어떠셨는지 여쭤봅니다. 일단 그 배우분들은 저하고 공통점이 있죠. 다 연극 배우들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정은 씨 같은 경우는 정은 씨가 23살 때부터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정은 씨. 그러니까 진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미 연극판에서 다 알고 있던 배우들이고 김희원 씨도 마찬가지고 이 배역을 여배란 씨도 나오잖아요. 저희 영화에 또 엽산모형 엄마로 두 분에게 다 이렇게 배역을 이렇게 시나리오를 보냈는데 여배란 씨가 방파제 아줌마 내가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건 정은이가 먼저 하기로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언니가 한다면요. 정은이 언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사실 이 에피소드하고 비슷한 일을 제가 직접 당했어요. 옛날에. 네, 제가 한때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이제 친구랑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약주를 거나하게 드신
주민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리세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구멍가게 쪽에 저기 평상에 이분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 한 8분 정도가 앉아서 약주 드시면서 진짜 무서웠어요. 빨리 내라고 그러고 저쪽에서 들어오시고 가만히 이렇게 신트림을 하시면서 가만히 있는데 친구랑 저랑 빨리 주고 보내드리자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게 떠올랐는데 이 대원이 어떻게 보면 타지잖아요. 타지에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 대원이가 이제 그 70년대생의 중년이라면 여기 보면 또 오토바이 쪽들이 좀 나오죠. 10대 아이들. 그리고 이건 이제 정신 나이는 어린 여기서는 할머니가 보는데 요 사이에 끼어서 당하는 느낌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정원 배우가 얼마나 훌륭한 배우인가 하면 제가 이 장면을 연습하러 혼자 여기에 와서 막걸리를 마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연습. 네, 그래서 탄생한 이정원의 모노드라마. 주변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겠어요. 그 포스를 생각하면.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참 이 영화는 정말 여기 보는 재미가 대단한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번째 장면인데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이 장면인데 이제 전복죽을 끓여와서 그래서 이제 주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는 이제 연기면 연기 두 분 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하시는 그 염정아 씨가 하시는 그 대사들의 뭐 깊이라든지 또 그런 것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무심하게 들리는데도 굉장히 많은 어떤 느낌들을 주는 정말 좋은 영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 연기를 하시면서 이 장면이 중요하다는 건 당연히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요. 네, 어떠셨습니까 하실 때? 저는 사실 감정이 너무 많이 가서 사실 눈물을 참는 게 더 힘들었었던 씬이고요. 굉장히 여러 번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길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 한 대를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 인물한테 뻗쳐놓고 계속 찍으셨거든요. 근데 감정의 주체가 잘 안 되는 씬이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감독이 원치 않으셨어요. 좀 덤덤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씬이고 소진 씨한테도 그랬고 저한테도 그러셨고 그래서 더 어려웠어요. 이 장면이 굉장히 저도 제일 정말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장면을 만들면서 좀 검증이 좀 필요했어요. 이 어떤 검증인가 하면 이 여자가 왜 왔지? 확인 사살하러 왔나? 아니면 완전히 가장 비참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왔나? 그런 그 고레에다 감독 보면 너희들이 버린 걸 우리가 주웠다라는 이런 그 안동 사쿠라라는 그분 이런 얘기 하시고 약간 비슷한 의미인데 이 아이들이 못난이하고 함께 나누는 이 것들은 그것이 불쾌하든 불쾌하지 않든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아니라 당신들은 이것을 논할 자격이 없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고 약간 그래서 이게 음악도 넣어봤어요. 훨씬 부드러워지죠. 아름다운 음악을. 근데 마지막에 일부러 음악을 뺐어요. 약간 어색하게 웃는 듯해서 컷을 했는데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해도 싫다라고 하시면 그냥 싫으면 됩니다. 네, 어떻게 영화가 이제 그냥 편안하게만 끝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렬한 엔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한 50분 정도의 시간이 허락되는데 벌써 시간이 훌쩍 다 지나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 듣고 싶은데 다음에 또 다른 자리에서 앞으로도 지비가 많은 걸로 아니까 그때 또 반복 관람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두 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 개봉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영화를 보셨으니까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를 만들고 또 함께 또 이 영화의 대본을 쓰고 심지어 그 속에 또 출연을 한 저로서는 굉장히 아직도 이게 소화가 안 됐어요. 아직도 오랫동안은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영화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시든 간에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이고 저는 그것들을 다 수용하고 정말 이번에 처음 이렇게 했는데 더 좋은, 더 열심히, 더 꼼꼼하게 뭔가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배우든 감독이든 좋은 작품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석 감독님, 윤석열 배우님 앞으로 영화에서 무엇보다 좀 자주 뵀으면 좋겠다 이런 또 소망을 또 붙여보고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